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공감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정말 화려하게 가장 아름다운 3월의 봄날입니다. 이렇게 화사한 봄날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런 화사한 봄날과 너무 잘 어울리는 절대 영감의 저자 우리 김상경 저자님과 함께 절대 영감 또 절대 음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절대 음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훌륭한 그 재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자신의 삶에 또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이렇게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절대 영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음감, 절대 영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오늘 바로 부모로부터 아주 훌륭한 목소리를 절대 음감으로 이렇게 받으셨고 또 그 바쁜 생활에서도 그 목소리를 갈고 닦고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으셔서 절대 영감을 아주 훌륭한 절대 영감으로 자신의 삶을 제2의 제3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시는 노래하는 변호사, 성악하는 법조인, 더욱더 노력하시는 우리 조주태 변호사님을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조주태입니다. 23년간 검찰에 재직하다가 2013년도에 변호사로서 새 출발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노래하는 성악하는 멋진 법조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절대 음감으로 정말 부모로부터 좋은 목소리를 이렇게 물려받으셨는데 그걸 또 잘 가꾸셔서 이렇게 정말 멋진 그 제2의 성악 인생을 지금 법조인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그렇게 인연을 처음 발견을 하게 되셨는지,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되셨는지요? 예. 우선 절대 음감, 절대 영감으로 네. 하셨는데 네. 그건 뭐 지나친 과찬이고요. 네. 저는 그 모태신앙, 네.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이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 음악이 그렇죠. 크리스찬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 있죠. 찬송가 불려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교회 음악을 통해서 음감을 익히게 되었고 네. 또 음악과 친숙하게 되었고 그랬고 또 이제 저희 큰 형님께서 저하고 나이가 22살 차이가 납니다. 22살 차이가 나는데 그 중간에는 형제분이 없으세요? 있죠. 네, 형님과 중간에 이제 네. 사남매가 있고 큰 형님이 이제 저하고 22년 차이가 나는데 네. 그 큰 형님께서 피아노도 치시고 뭐 음악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적으로 네, 아주 네.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이렇게 됐네요. 예, 네. 예. 아주 어렸을 때는 또 네. 친외삼촌께서 또 저희 모 교회가 어디냐면은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큰 막내 외삼촌께서 이제 찬양대 지휘를 하시고 네. 또 음악 교사를 하시다가 대전으로 이주를 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저희 큰형님께서 이제 네. 뒤에 이제 이어서 계속 음악 교사와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정말 음악에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됐고 근데 뭐 아무리 부모로부터 좋은 이렇게 성향을 이렇게 자질을 물려받아도 그런 환경이 또 되지 않으면은 네, 그렇죠. 네. 개발이 안 될 텐데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또 크리스찬 활동을 하시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음악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되셔서 하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절대 음감을 잘 개발하셔서 이렇게 절대 영감으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지금 이제 변호사님으로 계시는데 법조인이시잖아요. 예. 법조인이 되려면 그 힘든 사법고시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예. 그 공부하시면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끊어졌는데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음. 이제 아까 그 고향 교회에서 찬양 대원으로 이제 섬기기 시작해가지고 네네.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부산에 이제 친척 집에 네. 놀러 갔다가 네. 방학 때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 저 전설적인 이탈리아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그 프랑코 코렐리. 코렐리의 그 당시에는 이제 음반이죠. 예. 음반을 듣게 되는데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게 돼가지고 네네. 그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막 시작할 무렵에 나도 성악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아무리 코렐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어머 예. 참 노래 잘한다 예. 이렇게만 생각했지 뭐 그 목소리 그 음악 하나 때문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결심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절대 음감이 이제 살아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영감으로 떠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진주로 진학을 네네. 하게 됐습니다. 네.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역시 음. 큰형님이 또 이제 진주에 먼저 와 계셔가지고 찬양대 지휘를 하셨는데 계속 찬양대를 섬기면서 가족 저희 부모님 몰래 네. 이제 성악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성악 그 역사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대학 그 뒤에 이제 대학 진학하고 사법 시험 시작하고 이 무렵에는 사실은 성악을 할 여유가 없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예, 공부가 예, 아무래도 예. 힘들 테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 시험 공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대학 3학년 이전까지는 물론 교회 찬양대에서 계속 섬겼지만 네네. 사법 시험 공부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네. 뭐 찬양 대원으로 활동도 못 하고 네. 뭐 성악과 인연은 뭐 물론 네. 뭐 끊었고 그래서 네. 그 한 몇 년 한 단절의 기간이 좀 있었네, 그죠? 단절의 네. 기간이 사법 시험 공부해서 네. 이제 군 법무관 한 3년 네. 그다음에 검사 임용을 받아가지고 평검사로 있을 때는 역시 네. 뭐 수사에 너무 쫓겨가지고 네. 뭐 성악을 계속 이어갈 여유가 없었죠. 그럼 한 10년 정도는 약간 단절이. 예, 십몇 년은 십몇 년 단절이 좀 계속 있었네. 단절이 됐었죠. 네, 안 하고 싶으셨어요? 물론 저 깊은 내부에서는 네. 계속 살아 네, 있었겠죠. 계속 꿈틀대고. 예. 네. 살아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이제 생각에 다시 이제 불을 땡기게 된 계기가 네. 제가 이제 평검사 시절을 마치고 처음으로 부장검사로 네. 간 저 지역이 이제 2002년도에 그때 네. 월드컵 때였는데 네.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갔었어요. 네. 네. 저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가서 전주 호남교회라는데 네. 그 김선기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네. 거기서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또 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찬양 대원으로 하겠다 섬기겠다 네. 해서 네. 섬기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태리 유학 갔다 온 분들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페라 이제 그 지휘 찬양대 지휘자가 오페라 지휘도 하시는 이일구 선생님이라고 그렇죠. 뭐 그런 이일구 선생님은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신 오페라 지휘자이신데 네. 그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또 성악에 대해서 그래서 확 더 불을 잠자고 있는 나의 잠재 능력에 불이 예. 지펴졌죠. 그러니까 200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악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신. 예. 그래서 전주에서 가끔 이제 원포인트 레슨도 가끔 받고 네네. 하다가 2004년도에 이제 제가 대검 공안 3과장으로 네, 전근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전근을 하게 됐는데 전근을 하고 나서 우연히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네. 그 대뮤제라고 그 아마추어 성악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성악 동호인회가.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 의사들도 있고 CEO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한번 가입해서 한번 활동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뭐 노래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소아 암 환자 돕기라든지 이런 자선음악회를 하는 걸 보고 더더욱 더 뜻깊은 이 단체에 속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거기로 찾아가 가지고 네네. 저도 좀 가입시켜 달라고 좀 어. 때를 썼죠. 네네. 예.
근데 그 변호사님 노래하는 것도 저도 여러 번 들었고요. 네.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 보니까 정말 이거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 성악인들보다도 더 멋진 발표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조금 아까 뭐 소아암 뭐 이런 그 자선 음악회도 하고 하셨는데 어떤 게 좀 제일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물론 뭐 전문 성악이 못지않다는 그 말씀은 과찬이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네. 목소리가 자체가 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뮤저에서 네. 그 공연을 해서 그 네. 공연 수익금으로 네. 소아암 환자 분들에게 네. 이렇게 이제 수익금을 전해주는 그것도 굉장히 뜻깊었고 네. 또 제가 이제 검찰에 있으면서 지청장을 세 군데서 했습니다. 네. 네. 아마 운이 좋게도 네. 진주, 순천, 대구, 서부 이렇게 어. 세 군데 했는데 제가 지청장으로 부임하는 데마다 네. 저도 출연하고 또 그 지역 성악 그 가들이 출연해서 네. 이제 범죄 피해자 네. 또 소년 소녀 가장 네. 네. 돕기 자선 음악회를 했습니다. 또 이제 장애 우들도 초청을 하고 네. 이런 음악회를 했는데 검찰이라고 하면 뭐 범인들을 잡아서 색출해서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게 이제 주된 업무인데 네. 그 주된 업무 본연의 업무 외에 이렇게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네. 이렇게 따뜻하게 뭐 활동을 한다는 그런 네. 또 평도 받고 편도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 또 이 그 범죄 피해자나 소년 소녀 가장분들 네, 이런 네. 분들이 네. 또 약간이나마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격려를 받게 되는 네, 그걸 네. 볼 때 네. 굉장히 그 뜻깊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인으로서 성악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네. 수입원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봉사하고 이렇게 네. 나누는 수준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그 변호사나 지검장, 지청장 이런 그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네, 네.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음악이 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또는 하시는 일에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가끔 가다가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이 바쁜 와중에 네. 또 혹 하나를 더 붙여서 그렇죠. 이것도 부지런해야 되지. 예.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네. 삶의 여유라는 것이 네. 자기의 본업을 잊었을 때 네. 그게 진정한 여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노래할 때만큼은 네네. 본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했고 노래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것이 곧 삶의 여유고 그 재충전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그런 재충전과 또 여유를 통해 가지고 네. 제 본업에도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삶을 너무나 멋지게 살고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이십니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저구 씨하고 네. 국립극장에서 또 이렇게 예. 큰 무대에서 또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음악회는 한국문화예술재단이라는 네. 데서 이제 주최를 한 네. 자선 음악회인데 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선 음악회였죠. 그래서 네. 저구 씨하고 파페라 가수인 이제 강태욱 네. 지금 예명은 이제 강마루 씨로 이제 강마루 씨. 개명이 네. 됐는데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뭐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 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로서는 뭐 사실 그 국립극장 그 대극장 네. 그 해오름 극장이라는 데는 이제 아마추어들에게는 개방이 되지 않는 그렇죠. 무대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프로 가수들이나 프로 성악가분들 틈에 끼어서 이제 저도 영광스럽게도 네. 국립극장 무대에 서게 됐는데 네. 굉장히 여느 무대 못지않게 네. 뜻깊었고 네. 또 이제 한 차원 제 음악 그 경지나 수준을 한 차원 또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국립극장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전문가들의 무대지 이런 아마추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런 무대인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그 발표회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취미가 아니라 정말
혹시 뭐 법조인 그만두시면 전문 성악인으로 나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네. 옛날에 이제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네. 옛날에 건설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거의 전문 성악인처럼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계신데 저도 지금은 이제 변호사 업무에 너무 여유가 없어서 네. 뭐 전문 성악인처럼 활동은 못하지만 앞으로 혹시 여유가 이제 생긴다면 독창회도 하고 네네. 또 뭐 이 프로 성악가들처럼 이렇게 뭐 다방면으로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목을 관리를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뭐 예. 특별하게 관리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절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자기 규칙 같은 게 있으세요? 이제 저도 책에서 읽은 네. 인포메이션인데 네. 공연 전에 유제품은 절대 안 먹고 우유 같은 거요? 예, 우유 네. 같은 거. 그게 이제 뭐 이 목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하게 하는 네. 가래를 끼게 하는 그런 네. 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우유. 안 네. 먹고 있고 좀 큰 무대 서기 전에는 잠은 잘 안 오는데 잠을 좀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평소 때는 이제 감기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꼭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고 소금물 이렇게 가글을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혹시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금연을 하신다든지 뭐 절주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통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있으세요? 예, 저는 아무래도 뭐 그런 게 금연은 전혀 뭐 담배는 안 피우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음주는 제가 또 술 체질이 아니라서 아, 이제 약간만 뭐 마시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술가들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 이 예술적인 어떤 그 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끼라고도 표시를 하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약간 그런 기호식품을 해야 좀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렇게 극적인 클라이막스까지 이렇게 잘 전출이 되시나요? 어떤가요? 이게 클래식이라서 좀 다른가요? 물론 이제 성악가 분들 중에는 네. 골초나 또 대주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옛날에 유시 비올링이라고 네. 유명한 테너가 계셨는데 네. 그분은 아주 뭐 이제 대주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 뭐 작곡가 중에 로시니 같은 분들도 네, 뭐 네. 굉장히 술도 잘 마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체질에 따라서 네. 다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예술인들이 보편적으로는 뭐 음주, 가무 네. 이런 그런 거 게 조금 네. 친한 네. 거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전문 프로 성악가 분들한테 조금 지적을 받는 게 네. 무대 매너, 네. 끼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은 좀 받고 그게 있습니다. 이제 직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예. 이게 항상 이렇게 근엄해야 되고 이게 네. 법조인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어떤 규정과 규칙을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 직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게 은연중에 뭐 한 반평생 동안 네. 쌓였으니까 네. 예, 그게 무시할 수도 없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근데 이렇게 뵙기에는 이렇게 정말 근엄하시고 아주 선비 같은 타입. 예, 예. 아주 근엄한 선비 같은 타입인데 만약에 우리 변호사님이 성악을 안 하셨다면 예. 성을 안 하셨다면 얼마나 좀 약간 정말 건조하게 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예, 저도 네. 그 생각을 뭐, 많이 아니 합니다. 건조하기보다는 약간 무섭을 것 같아요. 예. 직원이나 어떻게 가족들이나 예. 우리 아빠 너무 무서워. 예. 그 사실은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고요. 네. 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이제 주로 인지부서, 네. 뭐 특별수사부나 이제 옛날에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대검 중수부 같은 네, 데서도 네. 이제 근무를 하면서 수사를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좀 그런 저 말씀도 많이 듣기도 했는데 네. 글쎄요. 음악이 없었더라면 네. 제 그런 본성이 더 많이 드러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음악을 한 거를 굉장히 다행스럽게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한편으로는 네. 프로 성악가가 안 된 거를 또 다행스럽게 왜요? 그건 생각하고 왜요?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네. 제 정도 볼륨과 음. 저 정도의
수준으로는 세계적인 성악가는 못 되는 거죠. 세계적인 성악가를 예. 세계적인 성악가를 꿈꾸셨군요. 혹시 뭐 롤 모델이 계세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이태리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2010년도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체사레 시에피라는 베이스 유명한 베이스 가수가 네네. 있습니다. 예. 불세출의 베이스 가수인데 네. 그분의 그 유튜브 동영상이나 녹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배우고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역시 저 마리아 칼라스 시대의 칼라스 시대의 유명한 바리톤이었는데 네. 띠따 루포라고 하는 띠따. 잘 안 알려진 바리톤인데 카루소하고 주로 듀엣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카루소. 저희들은 못 들어본 분들이거든요. 카루소하고 듀엣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자존심도 강해가지고 네. 그 피를 네. 카루소보다 많이 받지 않으면 무대 출연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자존심도 강한 분이셨다고 하는데 네. 그 띠따 루포의 그 벨칸토 창법 이거를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아마추어로 활동하시면서 초대받아서 피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받으신가? 이거 물어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피를 받으시면 이건 프로죠. 아마추어가 아니죠. 누가 아마추어에게 피를 주나요? 그거는 뭐 그냥 기름값, 차비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우리 방송이 지금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네. 우리 그 변호사님은 이제 일하시면서 또 이제 노래하시면서 또 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거, 일반인들이 물론 뭐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뭐 다른 분야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우리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변호사님은?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거요. 흔히들 인문학의 범주라고 하면 뭐 문사철 이렇게 말씀을. 근데 그건 학문적인 접근이고. 학문적인 거고 거기다가 예술을 하나 더 뭐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예술의 범주 내에는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뭐 수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떻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은 삶의 어떤 그 주춧돌이다. 내지는 모든 물이 흘러가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또 새로운 어록이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인문학이 그 바다와 같은 인문학이 없다면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도 없이 수분 자체가 생성이 안 돼가지고 지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뿌리, 주춧돌, 바다 이런 게 있어야 모든 게 성립이 된다, 이루어진다, 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에게 친숙하고 맞는 어떤 인문학적인 뿌리를 개척을 하면 삶의 윤활유나 여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자기에게 맞는 어떤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뭐 천차만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인으로서 정말 이 오늘날의 이 사회를 보시면 제일 현장에서 제일 접하시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사회 경제도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뭐 인문학적인 삶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둘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분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에 계시면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굴복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그 몰입을 통해서 몰입한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그 성취감이 생기면 나머지 부분의 삶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런
자신감이나 자부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라도 하여간 자기에게 맞는 어떤 인문학적인 분야를 개척해서 몰입을 하는 그런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을 하자면 뭐 돈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고 또 요즘은 이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분야를 개척해서 몰입하게 되면 아마도 조금 더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변호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목소리가 잠겨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성악으로 멋진 이제 인문학적 삶을 지금 이제 가꾸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그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노래 성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가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성악하는 기능적인 면인가요?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면인가요? 둘 다. 예. 우선 성악을 만약에 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제가 이제 권유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그것을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걸 좀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악이라는 것이 이제 기악과는 달리 먼저 악기를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만든 악기를 가지고 또 음악이라는 예술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악보다 더 기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쉽게 지칠 수도 있고 자퇴할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 그런 그 장기간을 거칠 수 있는 또 거치면서 모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재능이 있는지 그걸 점검을 좀 꼭 해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성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타고난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 목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성악 입문할 때 발성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 성악가 분들한테도 뭐 여러 번 들었는데 이 성악이라는 것도 이제 이 기능의 일종이기 때문에 초기에 버릇이 잘못 들면 평생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물론 좋은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 하여간 주위에 모든 그 정보 인맥을 다 동원해서라도 좀 초기에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발성법이라든지 음악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예. 우리 변호사님의 이야기, 음악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들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멋진 변호사님한테 한 곡 들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적극적으로 한 곡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반주가 없어가지고 만약 한다면 무반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좀 간단한 거, 우리 변호사님 참 목소리 정말 이렇게 방송맨 목소리 못지않게 저런 목소리구나, 저게 절대음감이구나 하고 좀 느낄 수 있는 뭐 간단한 거 하나 해주시면.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뭐 마지막 곡이니까 어차피 이제 논 디스코르 다르디메 그 이태리 깐초네인데 그거를 무반주로 그냥 채들만 잡아서 한 곡을 하겠습니다. 서서 하셔도 돼요. 예, 서서.
Partiro rondini, dal mio paese freddo e senza sole, cercando primavera di viole, niti d'amore di felicità. La mia piccola rondine partì senza lasciarmi un bacio, senza un addio partì.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c'è sempre un nido nel mio cor per te, non ti scordar di me,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c'è sempre un nido nel mio cor per te, non ti scordar di me. 우후후후! 브라보, 브라보. 아우, 이렇게 갑자기 시켰는데,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우, 목소리가 정말 절대 음감이라는, 못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곡이었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몬티스코르다르디면데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네. 날 잊지 말아라 하는 날 그런 잊지 곡입니다. 말아라. 아. 옛날에 영화 주제음악으로도 네, 네. 나왔던 그런 곡입니다. 아, 예, 예. 예.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음악회를 가거나 이렇게 예. 성악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예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남성분이 노래했을 때는 브라보, 예, 예. 또 여성분이 할 때는 브라바. 브라바. 예. 그다음에 남녀 같이 할 때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했을 때 중창이나 합창의 경우에는 브라비. 브라비. 예, 예. 브라비. 예, 예. 그다음에 여성이 할 때는 브라바. 아, 예, 예. 브라바. 예. 그럼 이제 남성이 하실 때는 브라보. 뭐, 예, 예, 브라보. 제가 정확하게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우리 조주태 변호사님 노래 듣고요. 간단하게 또 일반 상식적인 거, 이렇게 멋진 남성이 노래를 할 때는 브라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소프라노나 여성 가수가 할 때는 브라바. 그다음에 이제 2인 이상 할 때는 예, 브라비. 브라비. 예. 예. 이게 잘 까먹더라고요. 예. 근데 요런 것도 하나 이렇게 좀 알아서 어디 가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막 그렇습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데 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 청중들은 참 점잖으세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나아진 친구도 거예요. 많이 뭐 근데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막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예. 중간에는 그렇게 막 열렬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더라고요. 예, 예. 외국에 비하면 네. 조금은 좀 점잖으신 편이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노래를 할 때는 정말 그 예의를 다해서 이렇게 브라보 해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예절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이렇게 보편화되고 이러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청장에서 이제 변호사님으로 제2의 네.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뭐 제3의 우리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많잖아요. 네. 제3 인생, 제4 인생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저는 뭐 어떤 그 연차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네네. 뭐 하지만 막연하게 네. 막연하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변호사 활동을 하겠다 하는 네. 그거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정해놓고 네. 있고 그 전까지는 변호사 활동과 나의 주된 취미인 성악을 네. 병행을 물론 할 거고요. 네. 그 변호사 생활 끝나고 나면 네. 성악 활동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네. 찬양 사역도 좀 하고 뭐 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 3의 인생까지 제 3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성악가로 이제 길을 나서셔도 손색이 전혀 손색이 없고 정말 우리 공부할 때는 국영수로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예체능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예체능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인문학적인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법조인 하시면서 뭐 틈날 때는 성악도 하시겠지만 그 외에 또 뭐 좋아하시는 취미 같은 건 없으세요? 뭐 최근에 영화를 보셨다든지 뭐 또 책을 또 좋아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없으세요? 영화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집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가지고 가끔 가는 편이고요. 네. 요 최근에는 영화를 보지 못했네요. 주말마다 또 다른 일이 좀 생기고 해서. 네. 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서울대 김헌 교수님이 쓰신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뿌리를 잇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예. 네. 인문학의 근데 뿌리를 저도 잇다. 지금 읽는 중이라. 네. 근데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기본 소양, 네. 소양서인데요. 네. 소양서인데 인문학이 멀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인문학에 접근하기 위한 네. 하나의 통로로서 매개체로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지식으로 공부로 이렇게 인문학에 접근하라는 거죠. 지식적인 측면도 있고 재미적인 측면도 있고 둘 다 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 살롱이라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요. 제가 또 우리 인문학 오프라인 모임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인문학 살롱의 모토는 생활 속의 인문학. 네, 네. 우리 삶 자체에서 좀 약간 인문학적인 삶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네. 너무 이렇게 문사철 물론 필요하면은 거기서 지혜를 얻어 와야 되겠지만 네. 살 어렵잖아요. 네. 너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고전 같으면은 정말 네. 공부를 해야지만 그 깨우침이 있고 또 뭐 음악이나 우리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레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재능이 있어야지만 또 이렇게 즐기는 수준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친근하게 인문학을 실천하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프라인 모임은 어떤 것 같아요? 가끔 오셔서 이제 노래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시고 하는데 와인 인문학 살롱 네. 그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참 좋은 그 공간, 좋은 모임을 만드셨다. 예.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와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긴 한데요. 네네. 거기 가서 와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또 배움을 가졌고 네. 또 이제 뭐 여행하시는 분들 통해서 네네. 이제 세계 각 곳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네. 좋은 이야기나 정보를 또 접할 수도 있었고 네. 거기 오시는 분들도 화가분들도 많고 네. 시인분들도 계시고 네. 뭐 여러 다방면에 많은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처럼 법조인이시면서 또 노래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바쁜 시간 중에 오늘 또 이제 미팅을 중단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신 이유는 우리 삶이 생활 속에서 좀 아무리 좀 핍박해도 인문학적으로 좀 성숙할 수 있는 이런 주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뭐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쪽에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셨는데 요 말 내가 밑에 좀 빠뜨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당부하고 싶은 거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사회가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또 변호사님으로서 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메시지 좀 남겨주시죠. 예. 뭐 저희 지금 현재 모든 상황적으로 봐서 모든 분야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어렵지만은 하여간 모든 순간순간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네. 하나하나가 다 돌이켜 보면 다 해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네. 야, 이 사건이 해결되겠느냐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네. 그렇게 의구심을 품다가도 나중에 네. 지나놓고 보면 좀 순조롭게 해결되었던 사건들이 너무 많았고, 네. 또 변호사 생활할 때도 네. 보면 야, 이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되겠느냐 했을 때도 결국은 뭐 제 욕심대로는 꼭 안 됐다 하더라도 네. 그게 가장 그 한목적적으로 네. 해결됐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하여튼 어렵더라도 가정 하나하나에 충실하다 보면 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하는 네. 그런 그 말씀대로 네. 그 가정에 충실하다 보면 결과는 항상 최선을 거둘 수가 있다. 네.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든 아니든 간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자기가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개발해서 네. 몰입을 하는 것이 좀 행복할 수 있는 네. 삶이 아닌가 아.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 실험을 했는데요. 네. 사람이 무언가에 몰입했을 때 네.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네. 네.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나 음. 또 자기 삶의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나 네. 어떤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개발해서 네. 몰입하는 거, 이것도 참 어렵지만 네.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예. 우리 그 변호사님 딱 이렇게 옆에서 뵐 때는 처음 뵐 때는 굉장히 강건하시고 아주 엄격하시고 원칙주의자이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옆에서 저는 이제 자주 뵙거든요. 자주 뵙고 또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보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따뜻하신 분이다. 예, 따뜻한 법조인이시다 하는 거를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아무리 이제 힘드시죠. 사회가 지금 이렇다 보면 힘들고 그러는데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몰입할 수 있는 것만 하나만 있다면 그게 뭐 절대응감, 성악처럼 절대응감이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근데 혹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가 좋아하는 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게 참 답답하죠. 네. 이제 뭐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 네, 내가 뭐에 뭐를 가장 좋아하는지, 네. 뭘 재미를 붙이며 살 네. 것인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게 뭐 시도를 안 해보면 모르죠. 이것저것 많이 이것저것 이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시도를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는 재미를 붙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좀 노력을 하는 것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단계를 못 예.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 중간에 그냥 예. 포기해버리고 이러는데, 근데 뭐 자기 그 절대응감이 뭔지, 또 그게 꼭 성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꼭 찾으셔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인문학적인 삶, 인문학적인 생활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 법조인, 노래하는 법조인, 성악하는 우리 조주태 변호사님과 함께 멋진 성악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조주태 변호사님처럼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 멋지게 개발해서 그거를 절대 영감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요. 우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네. 삶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주태 변호사님과 함께한 방송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